2등급으로 세력이 다소 약화된 허리케인 도리안이 플로리다 해안선을 따라 시속 2마일의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에도 총격 사건이 이어져 텍사스주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으로 7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저지 뉴워크 국제공항에서 탑승 대기 중이던 승객들이 짐을 버리고 활주로까지 대피하는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새벽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안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을 직접 만나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이 플로리다 해안선을 따라 시속 2마일의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2등급으로 세력이 다소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위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 개 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카리브해 바하마를 덮친 후 미 남동부 해안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돼 남동부 지역 주민 100만여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도리안은 지난 1일 바하마에 상륙해 어제까지 36시간 이상을 머물며 아바코 섬과 그랜드 바하마 섬 등 바하마 일대에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 현재 바하마는 도리안으로 인해 최소 5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으며 1만 3천여 채의 가구가 심각하게 파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리안은 최고인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강풍과 해일을 동반하고 있어 그 위험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안은 오늘 바하마를 벗어나 미 남동부 끝자락에 플로리다 주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력이 낮아진 도리안은 내일 플로리다 동쪽 해안을 거쳐 올라가 5일까지 조지아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해안을 따라 북상해 6일 노스캐롤라이나 주 동쪽으로 벗어날 것으로 기상당국은 예상했습니다. 도리안의 접근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남동부 해안 지역 수백만 명의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플로리다주 판비치 국제공항은 어제부터 운영을 중단했고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도 오늘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도리안이 지나갈 때까지 개장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노동절 연휴에도 총격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텍사스주 미들랜드 오데사 지역에서는 무차별 총격 사건으로 7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당했고 브루클린에서도 복면한 남성이 경찰 순찰자의 총격을 가한 후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미들랜드 오데사 지역을 연결하는 20번 고속도로에서 백인 남성 세스 아토가 경찰과 대치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운전자, 쇼핑객 등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경찰 3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사망하고 주민 2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오데사 지역 경찰이 전했습니다. 총격범 아토는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게 적발됐지만 검문에 불응하고 경찰의 총격을 가한 후 우정국 차량을 탈취해 도주하며 마주치는 차량과 주민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을 인근 극장 주차장으로 몰아넣은 뒤 교전 끝에 사살했습니다.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총격범이 사용한 총기는 공격용 소총인 AR-15형 소총이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에서는 어제 새벽 복면한 남성이 경찰 순찰차에 총격을 가한 후 도주하다 한 가정집 뒷마당에서 경찰 7명과 대치하다 결국 사살당했다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어제 노동절 기념 행사 장소 인근에서 6개 이상의 폭발물이 발견돼 안전 문제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총기 사건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게 총기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저지 뉴워크 국제공항에서 탑승 대기 중이던 승객들이 짐을 버리고 활주로까지 대피하는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뉴워크공항의 A터미널 30번 게이트에서 알래스카 항공 탑승 수속 중 여성 승무원이 비상벨을 누르고 대피하라고 외치자 테러 가능성 등을 우려한 200명 안팎의 승객들은 짐을 버리고 몸을 숨겼으며 일부는 공항 활주로까지 뛰어나가는 혼란을 빚었습니다.
이 승무원은 남성 2명으로부터 뭔가 얘기를 전달받은 후 대피하라고 외쳤는데 이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2명의 남성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이후 탑승이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고 해당 여성 승무원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소동으로 뉴욕공항에 착륙한 일부 항공기 승객들은 기내에서 한동안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공항 당국과 경찰 등에 의해 안전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A터미널은 약 30분 만에 정상을 되찾았으며 알래스카 항공 측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어제 새벽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안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을 태운 채 산타크루즈 섬 연안에 정박해 있던 컨셉션 호에서 어제 화재가 발생해 배가 침몰한 가운데 해안 경비대는 25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컨셉션 호에는 33명의 스쿠버 다이버들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39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6명의 승무원들 가운데 5명만 화재가 발생한 선박에서 탈출했으며 9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모니카 로체스터 해안경비대원은 기자회견에서 실종된 9명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컨셉션 호에서 탈출한 5명의 승무원들은 인근에 정박 중이던 낚싯배 그레이프 이스케이프 호에 구조됐습니다. 관계 당국은 선상에서 프로판 가스 폭발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컨셉션 호는 사흘 일정의 스쿠버 다이빙을 위해 산타크루즈 섬 인근에 정박 중 어제 새벽 3시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한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인사회가 미 정부의 중재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한인회가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 상원 의원을 직접 만나 이번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메넨데스 의원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미 한국 대사, 주미 일본 대사와 만남을 갖고 한일 갈등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며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뉴저지 한인회와 시민참여센터, 뉴저지 내일협회, KCC 한인동포회관 등은 지난달 23일 뉴욕에서 메넨데스 연방상원의원 보좌관과 코리 부커 연방상원의원 보좌관에게 한일 갈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미 정부의 중재 노력을 촉구하는 서한과 주민 1000여 명의 서명 용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회는 한국 정부가 뉴저지 주정부와 추진하고 있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한 메넨데스 의원에게 감사의 뜻도 함께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출생 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 자격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는 발표 이후 이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당국이 한 발 물러나 규정이 해외 근무 미 공무원과 군인 자녀 등에게만 해당된다고 다시 공지했습니다. 켄 쿠치넬리 이민서비스국 국장 대행은 지난 28일 발표한 개정안이 미 공무원과 군인들이 근무지인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 이민국적법에 따라 미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낳으면 미국에서 태어난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인정해주고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10월부터 미국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미시민권자 부모가 해외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자동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고 증빙 서류 제출 등 신고를 해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쿠치넬리 국장 대행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그동안 달리 적용됐던 이민서비스국과 국무부 그리고 주정부 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시민권 취득 규정을 일원화한 것이며 해외에서 근무 중인 미 공무원이나 군인의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시민권 취득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일원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스티븐 최 뉴욕 이민자 연맹 사무총장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군인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막는 행위는 비도덕적이며 미국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며 공정하고 인간적인 이민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성적 학대 대응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법안은 저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 교사들도 성적 학대 개념을 이해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아동 성학대 피해자로 10여 년간 미 전역에서 법의 제정을 위해 캠페인을 벌여온 에린 메린의 이름을 딴 에린법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킨더가튼부터 8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성적 학대에 대비하도록 하는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재 뉴욕주를 포함해 전국 37개 주에서 법으로 공표됐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이 법안을 2012년 상정에 통과시킨 바 있으며 올해 또다시 주의회에서 의결했으나 쿠오모 주지사가 그동안 서명을 미루어다 최근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의 질타를 받으며 제정하게 됐습니다. 에린법에 따르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도 성적 학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는 학생들에게 성적 학대를 구분하는 교육과 함께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어떻게 밝히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지난해 해외 상업용 부동산 취득 열기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었는데요. 해외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팔리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정보 분석 업체인 리얼 캐피탈 애널리틱스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투자자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 매각액이 7년 만에 처음으로 구입액을 추월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해외 투자자의 오피스 빌딩과 쇼핑몰 등의 총 구입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급감한 213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매각은 21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리얼 캐피탈 애널리틱스는 해외 투자자의 상업용 부동산 매각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해외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지만 매각이 매입 규모를 추월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2017년 3위, 2018년 4위를 기록했던 중국이 9위로 밀려난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고서는 해외 투자자의 상업용 부동산 매각 현상이 위험 수준이라기보다는 경고를 알리는 신호로 해석하고 해외 투자자 전체가 미국 시장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기보다 그들이 원하는 가격대의 거래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해외 투자의 상당 부분은 캐나다로 전체 투자 규모의 55%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운행 중인 쓰레기 수거 트럭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 위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비즈니스 인티그리티 커미션에 등록된 쓰레기 수거 트럭을 포함한 모든 트럭의 43%가 신호 위반이나 스쿨존 제한 속도 위반 등으로 최소 1회 이상 벌금 티켓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호 위반이 5,179건이었고 스쿨존 속도 위반은 2,965건으로 각종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사설 쓰레기 수거업체 트럭은 7,000여 대로 같은 기간 700여 건의 신호 위반과 100여 건의 스쿨존 속도 위반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트럭들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 당국과 시의회는 이같이 위험한 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BIC 등록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 등을 평가해 해당 차량 소유 회사의 라이센스 갱신을 제한하는 방법과 쓰레기 수거 차량의 동선을 일정 구간으로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시의회는 조만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내년 초 10년 만에 실시되는 인구 조사를 앞두고 연방 당국도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서스 결과는 지역사회와 커뮤니티의 권익에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캘리포니아주와 LA 지역의 한인 인구수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100만 한인 동포가 산다는 그동안의 추정치와는 달리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결과를 보면 한인타운, 그러니까는 LA 한인타운이 가장 그 설문조사 참여가 적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센서스 참여는 커뮤니티의 이익에 직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연방정부는 센서스 조사를 토대로 인구수에 비례해 매년 4천억 달러 규모의 커뮤니티 기금을 배부하고 있는데 인구수가 적다면 그만큼 배분되는 기금 역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라도 센서스 참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인들이 더 많은데 저 백인들이 더 많다고, 백인들이 더 참여를 많이 해서 많다고 나오면은 그만큼 학교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는 수도 바뀌기 때문에 이제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렇기 때문에 한인분들의 참여가 너무나 중요해요. 전문가들은 센서스 결과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결국 주민 개개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소수계일수록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더욱 적극적으로 인구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인 데스밸리 지역에서 폭염으로 여행객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공원국은 지난 27일 오후 6시쯤 데스밸리 지역을 여행하던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사망 당시 데스밸리 지역의 최고 온도가 120도에 달했다며 여행객이 폭염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모하비 사막에서 3일 사이 발생한 두 번째 사망 사고인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데스밸리 같은 사막지대를 방문할 경우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을 챙겨가고 어지러움증과 두통 등 열사병 증세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에 재학 중인 중국인 대학생 9명이 새학기 개강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오던 중 LA 국제공항에서 연방관세국경보호청에 의해 구금됐다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CBS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미국 입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고 있었다며 학생들이 비자나 대학에 다닐 학문적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집에 따르면 익명의 독지가 2명이 10만 달러와 5만 달러를 각각 후원하면서 뉴저지 아틀란타 카운티 에그하버시티에 5에이커 규모의 한인 노숙자 쉘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저지 노숙자 쉘터에는 지난 2일부터 7명의 한인 남성 노숙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세모 원장은 침대와 농사기구, 세탁기, 책상과 의자 등이 필요하다며 후원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 방탄 교실문을 도입하는 뉴저지 한인 밀집 학군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링턴 팍 학군은 유치원에서 8학년의 교실문 50개를 가을 학기 시작 전까지 모두 교체할 계획입니다. 테너플라이 교육위원회는 학군 내 총 6개 학교의 교실문 400여 개 가운데 우선 100개를 방탄 교실문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교육위원회에서 전체 학교 교실문을 모두 방탄 교실문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1985년 이전에 지어진 공립초등학교 교실에 납페인트 검사를 실시한 결과 900곳 이상의 교실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페인트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조사에서도 900여 곳의 교실에서 납페인트 노출이 확인된 바 있어 뉴욕시 공립학교 납페인트 교실은 모두 1,8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이번 주 중 납페인트가 노출된 교실에 새 페인트를 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강한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영상 30도, 밤 최저 기온 64도, 섭씨 영상 18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금요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